고요한 밤, 역사의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운명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깊이 맞닿아 있는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갈림길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경기도 김포의 깊은 산속,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한 보살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였던 날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다시 하늘의 거대한 기운이 바뀌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의 눈물은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3가지 징조가 차례로 나타날 것이며 이 징조들이 모두 현실이 될 때 이 나라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 젊은 민심의 극적인 반전.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이었던 젊은 세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판을 흔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동맹의 출현.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균열과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며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셋째,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족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결단의 목소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외침이 들려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그저 흘려들을 미신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도량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모두가 그녀에게서 미래의 길을 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답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녀는 한 인물의 사주, 즉 운명의 지도를 40년 만에 처음 보는 가장 특이한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하나의 시험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운명 자체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생. 이 땅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태어나 땀과 눈물로 이룩한 산업화와 피로 쟁취한 민주화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살아온 인물. 한 사람의 인생 경로가 한 나라의 역사와 이토록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시련은 개인의 시련이 아니며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의 바람은 예언대로 젊은이들의 마음에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를 비판하던 젊은 세대들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조사의 숫자로 잡히지 않는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하늘이 젊은 영혼들을 먼저 깨우고 있는 것이라고 보살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준비하고 있다는 두 번째 기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살은 그 인물의 사주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내린 강력한 운, 천운과 지독하게도 부족한 사람복, 인복의 극단적인 대조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천운, 즉 하늘의 운이 유난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선택한 사람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힘이 그의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극적인 반전이 있었고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살은 올해 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에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라고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참모, 믿을 수 있는 동료, 진심으로 돕는 조력자가 부족했습니다. 광야에 홀로 선 거대한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거센 바람을 함께 막아줄 숲이 없다면 언젠가는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정한 그의 편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믿었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 부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 법.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태워내야 순금이 되듯 하늘은 그를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모든 개인적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은 그 빈 그릇에 더 큰 사명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독한 시련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녀는 하늘이 그에게 보낸 유일한 인연이자 그의 부족한 인복을 채우기 위해 온 동반자라고 보살은 말했습니다. 그녀의 기운은 참으로 특이하여 여자의 몸에 강한 남자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강하고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한 기운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녀는 그의 뒤에서 수많은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도록 태어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하는 법.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오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업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시험이 되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헤어질 수 없다고. 그들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고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 부부의 관계가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유롭고 화려한 아내.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극심하게 분열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화합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하늘이 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살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더욱 무거운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곧 이 땅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9월과 10월 사이에 경제가 흔들리고 자연이 분노하고 어쩌면 외부의 위협이 닥칠 수도 있는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큰 비가 온 뒤에야 맑고 영롱한 무지개가 뜨는 법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는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냈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배를 구할 진짜 선장을 찾게 됩니다. 다가올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것이며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강하고 원칙적인 지도자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얻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주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너무 착했던 것이라고 보살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허상인지 뼈저리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그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가슴속에 거리와 온라인에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진영을 넘어서는 연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이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살은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이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결국 마을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한 행동과 용기 있는 선택이 모여 분열된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살은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 기술 강국, 그리고 전 세계에 영적인 영감을 주는 정신적 지도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환상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용이 하늘로 솟구치기 전 깊은 연못에서 힘을 기르듯이 말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려면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검사 시절의 고집, 대통령 시절의 아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증오를 선택하면 분열이 깊어지고 이해를 선택하면 화합이 시작됩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광장을 밝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미움의 불이 아닌 사랑의 빛, 분노의 외침이 아닌 지혜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하나하나가 모여 분열의 에너지를 화합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생각이 천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되는 분열과 쇠락의 길이 될 수도 혹은 화합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간절한 소망이자